아무리 차임이 밀렸다고 해도 당장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피도 눈물도 없네.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두 분 계약서 확인해 보시고요. 김부자씨 소유 1층 상가 임대차 계약이고요. 보증금은 5천만 원에 월 임대료 500만 원, 매월 30일 날 지급하시면 됩니다. 네. 계약금 1,000만 원은 오늘 먼저 주시는 거죠? 제가 사인하고 바로 이체해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될 수 있으면 매월 주시는 차임은 안 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끝나면 원래대로 원상회복 꼭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럼 두 분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야, 이게 주인분이 좀 깐깐해 보이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상가를 얻어 마트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주변에 마트도 없고 주차장과 교통이 좋은 편이라 장사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아유, 여기 버젓이 마트가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저래 큰 마트를 만들면 어쩌자는 기고. 그리고 마진도 없이 저래 대폭 할인을 하면은 우리 같은 가게는 죽으라는 거가 뭐고. 손님도 없고 장사도 안 되는데 이번 달 집세는 또 짜지. 지난달에도 소액 대출 내가지고 겨우 냈는데. 아이고, 이제 대출도 안 되고. 예, 형님. 접니다. 부탁 좀 드리려고요. 한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가게 세를 내야 되는데 금방 갚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큰 마트가 생겨가지고 영 장사가 안 되네요. 장사는 안 됐지만 차임을 연체하면 안 된다는 마음에 대출과 주변의 돈을 빌려 최대한 차임은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마트는 계속해서 적자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걱정입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장사가 안 되니까 유통기한 지난 것들은 그냥 폐기네. 여보세요? 저 임대인인데요.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차임이 안 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장사가 영 안 돼가지고 자꾸 늦어지네요. 이번 달까지 안 내면 3달이 밀린 건데 만약 다음 달까지 연체한다면 계약 즉시 해지하겠습니다. 해지요? 가게 사정이 영 안 좋아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에도 어떻게 해서든 돈을 빌려서라도 차임은 꼭 냈습니다. 조금만 봐주세요. 보증금도 많이 남았는데. 아니, 나도 상가 차임으로 생활하는데 사정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달까지 꼭 밀린 차임 다 주세요. 진짜 너무하네. 장사가 안 돼도 돈을 빌려서라도 차임은 냈는데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당장 어떻게 하란 말이고. 할인 이벤트를 해도 손님도 없고 전단 홍보를 하려고 그래도 이 돈도 없고.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원상 복구를 해놓고 나가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여자네. 어떻게 8일까지 안 냈다고 이렇게 바로. 이대로는 안 되겠네. 계속 이렇게 잡고 있어봤자 뭐하겠노. 빚잔치일 텐데 계속. 그래,
그냥 가게 접자. 상가 열쇠입니다. 보증금 빨리 입금해 주세요. 9월 30일까지 가게 계약 전으로 원상 회복해 주세요. 원상 회복 될 때까지는 못 돌려드립니다. 그럼 진짜 아니 크게 인테리어 한 것도 없는데 보증금을 안 주겠다 이거지? 어디 두고 봐라. 보증금 돌려주면 원상 복구도 안 해주고 잠적하려고? 그렇게는 못하지. 철거 공사하고 공사 대금부터 공사하느라 임대 못 놓은 차임까지 싹 다 청구해야겠네. 원상 복구 비용 3천만 원이랑 5월부터 10월까지 연체한 임대료 3,300만 원 주세요. 원상복구 비용으로 3천만 원이요? 내가 가게 한다고 인테리어 할 때도 그렇게는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임대료를 내가 왜 줍니까? 2달 동안 장사도 안 했는데. 원상 복구 안 해주고 가서 임대를 못 했으니까 당연히 내야죠. 하, 진짜 어이없네. 그렇게는 못 주겠는데요. 내 보증금이나 빨리 주세요. 네, 최만복 씨가 대출이며 또 주변 지인들에게 돈까지 빌려가면서 가게세는 내고 있었는데요. 자, 결국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연체가 되면서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함호진 변호사님, 자, 당연히 연체된 임대료는 줘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임대인 김부자 씨는 9월 또 10월 임대료까지 달라고 하는 건가요? 네, 우선 임대인 김부자 씨 입장에서 한번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자 씨는 최만복 씨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해당 내용 증명은 9월 2일 날 최만복 씨가 김부자 씨에게 건물 열쇠를 건네주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만복 씨가 비품 등을 건물에 그대로 방치해둔 채 열쇠만 김부자 씨에게 준 후에 퇴거했는데요. 그렇죠. 따라서 김부자 씨 입장에서는 최만복 씨의 비품이 그대로 이 건물에 방치되어 있고 원상회복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기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최만복 씨가 여전히 이 건 임차 목적물로 사용 혹은 불법적으로 점유했다고 보아서 2달치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자, 부당이득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최만복 씨가 비품을 그대로 두기는 했지만 뭐 장사를 계속해서 이익을 본 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 부당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보았는데요. 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 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했으나 본래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않아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제 대법원이 판단을 했다면 최만복 씨도 2개월치 임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최만복 씨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비품 등을 임차 목적물 내에 그대로 방치해둔 채 퇴거했다고 하더라도 임차 목적물을 실제로 사용 수익하지 않은 이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부자 씨가 최만복 씨 상대로 2개월치 임료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런데 김부자 씨도 지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요. 네. 만복 씨가 비품 등을 그대로 두고 나가서 맞습니다. 이거 지금 다른 사람한테 임대도 못하고 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도 해달라.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서로 간에 동시에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현실적인 이행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건물 점유는 불법 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김부자 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할 수 있지만 김부자 씨가 최만복 씨에게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그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이상 최만복 씨의 점유를
불법적인 점유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부자 씨의 최만복 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즉시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해야 하는데요. 네. 이렇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 이행을 완료해야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야, 그럼 일단은 최만복 씨가 김부자 씨에게 2개월치 임료 상당액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인데 문제는 김부자 씨가 사정을 봐주지 않고 이렇게 빡빡하게 했다는 게 조금 야속하긴 하지만 네. 최만복 씨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대로 괘씸하다고 두고 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이 종료되면 도면대로 원상 회복을 하겠다 이런 특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어디까지 원상 맞죠. 예. 회복을 해야 되는지 네. 이 부분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임차인과 저희 임대인 간의 분쟁 중에 큰 분쟁이 바로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네. 임대인은 자신의 최초 임차했을 당시에 동일한 상태대로 만들어 놓아야만 원상회복 의무를 다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고 네. 임차 입장에서는 임차 목적물을 원래 사용 용도대로 통상적인 수요에서 사용했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의 가치 손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임대인에게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모두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다 부담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다소 부당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게 양쪽의 입장차가 좀 클 것 같은데. 그러네요. 자, 이게 임차인이 어디까지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된다. 네. 법적으로 뭐 규정해 놓은 범위 같은 게 있습니까? 명문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하급심 법원은 원상으로 회복한다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을 해서 현재 상태에 이른 것이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며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 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목, 그러니까 써서 다해가 없어짐에 관해서는 임차인은 기책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원상 회복 비용은 채권법의 일반 원칙에 비춰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최만복 씨가 원상 회복을 하지 않고 나갔고 네. 김부자 씨가 특약을 근거로 공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럼 이거 복구 공사 비용이 3천만 원 나왔다는 것은 최만복 씨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아요? 네, 김부자 씨가 원상 회복을 위한 공사 대금으로 총 3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공사 대금에서 통상적인 송모에 대한 공사 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 보아야 하고 만약 그 통상적인 손모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를 공제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만 임차인 최만복 씨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에 대한 감정 절차가 진행되고 감정인이 공사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에 대한 감정을 감정하게 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임료 상당액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럼 김부자 씨는 한 달간 복구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그럼 한 달의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가 사례를 좀 더 알아봤는데요. 네. 최초 원상 회복 공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부자 씨 요구에 따라서 추가 공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10월 30일이 되어서야 공사가 모두 완료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는 감정인은 입건 공사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을 15일로 감정했습니다. 예. 그렇기에 김부자 씨는 최만복 씨에게 15일의 상당액은 임료 상당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요. 드라마 이 사례와는 다르게 지금 임대인이 원상 회복이 안 되었다라고 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 목적물을 인도받는 걸 거부하고 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드라마 사례와는 다르게 인도 자체를 아예 거부해서 원상 회복에 대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즉 임차인으로부터 임차 목적물을 당장 인도받더라도 원상 회복을 한 이후에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생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시간만 좀 더 끌면 추후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임료 상당액 모두 다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아, 그렇죠.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소송 과정에서 감정인이 현장 조사를 나왔고 그제서야 임대인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임차 목적물의 시건 장치를 해제했고 새로운 시건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 인도받은 것으로 주장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새 시건 장치를 설치한 시점까지 총 6개월간의 임료 상당액이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지나치게 길게 잡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런데 감정인은 감정 결과 45일을 원상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대인 스스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 임료 상당액에 대해서만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그 기간을 넘어선 실제 원상 회복이 완료될 때까지의 임료 상당액 전부를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고 45일에 대한 임료 상당액에 대해서만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 사례와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임대인이 무작정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만을 기대하고 계속 임차 목적물을 방치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임의대로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무작정 그 공사 기간을 장기로 늘려서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 원상 복구라는 게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또 상황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이게 일단 뭐 보증금부터 무조건 내주고 그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 하든지. 아니면 그 뒤에 이제 뭐 공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든 제일 중요한 거는 보증금부터 주고. 맞습니다. 내 땅이 먹튀 하면 어떡해요? 내 건물이 있다면 그렇게 할 텐데. 착한 임대인이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만복 김부자 씨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그 적용되는 쟁점 및 법리는 의외로 복잡하고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법은 최소한이기에 가급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사후간 조금씩 양보를 통해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신 일이 없도록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